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 문명사를 바꾼 홍산문화 우화량유적 두 번째 시간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보시는 영상이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무덤입니다. 무덤의 양식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과연 그들은 어느 민족의 조상인지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화문명권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적봉지역의 홍산문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화서 문화부터 약 9,000년 전의 문화, 그리고 4,000년 전의 하가점 하청 고조선 영역의 문화죠. 보면요, 이 문화지역을 다 통틀어서 유화문명권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한다면 옛날의 기준으로 요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요스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의 문화 영역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하가점 하청 문화권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것, 북경을 넘어섰다는 것까지도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요. 그거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문화권이 홍산문화, 유화문명권 문화입니다. 자, 이 문화에 대해서는 언어학적으로 벌써 규명이 되었죠. 과거 여러분들 네이처지 논문 발표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트랜스 유라시아로 해가지고 기원 지역이 지금이 말하는 이렇게 유화 문명 지역, 적봉 중심으로 저쪽에 이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저 언어권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한국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몽골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명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한국어의 뿌리, 일본의 뿌리도 결국은 적봉 말하는 어떻습니까? 저 중심의 그 넓은 지역의 유화 문명권입니다. 자, 언어학적으로는 벌써 세계적인 네이처지에 이 내용이 발표됐는데, 고고학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녕성 능원시 능북진 묘호촌이라죠. 후촌이라고, 이쪽 지역의 문화권인데, 여기에서 유적지 16곳 외에 67곳의 새로운 유적지가 발견된 지역이 이쪽입니다. 요 문화가 지금 여러분들 우화량 지역의 문화권인데, 보면요, 유적인데 어마어마한 영역이죠. 보면요, 저기서 지금도 현장을 가보니까 많은 지역이 발굴 작업을 해야 될 지역인데, 왜 발굴 안 하느냐? 왜 발굴 안 하겠습니까? 저기 더 주변에 많은데 손을 못 댑니다. 물론 이제 많은 경제적인 그런 이렇게 투입이 필요하지만도 저 문화권의 영역이 과연 누구의 문화권이냐를 중국 학자들도 대단히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그들의 고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문화로서 다가간 것이 여신묘가 발굴된 그 내용을 일부에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말하는 그것이 이제 사원 묘죠. 보면요,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 같이 나온 것이 바로 무덤과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불러서 총묘단이라 부릅니다. 총은 무덤 총자고요, 묘는 사원 무덤 묘자가 아닙니다. 사원묘고요. 이게 뭐냐면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 표현으로 본다면 신전이 있었고, 제단,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재 지내는 단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총묘단이라는데, 이 문화가 복합적으로 발굴된 문화권이 바로 이 홍산문화의 우화량입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무덤을 어떻게 썼고, 신전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늘의 제사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제를 모셨는지, 이 내용이 발굴되면서 중국 학계가 충격받고, 또 전 세계 학계에서도 어떻습니까? 대단히 충격을 받죠. 왜? 지금까지 모든 인류 문화는 슈메르부터 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슈메르 문화를 넘어서는 문화권이 바로 홍산문화권입니다. 홍산문화권.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고고학계에서는 대단히 많은 충격을 받은 거죠. 여기에 보시면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단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어렴풋이 여러분들 보시면 원형이 보이죠. 보면요, 나중에 영상 보시면 더 이제 뚜렷한 내용을 볼 건데, 3단의 제단입니다. 3단.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단. 자, 이것이 나중에 보시면 이 역사적 유적이 천제단으로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제단의 직경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심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원형을 이루는 3단 제단에 사용된 돌은 모두 음선된 육각형 돌기둥이었다는 거. 가공하지 않고 돌의 자연스러운 쪼개짐에 따라서 형성되었고, 제사를 위한 원통형 그릇도 내부 도론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시면 전방 후원분이라든지 무덤 주변에 원통 한야를 세우는데, 그
것의 시온이라 말할 수 있는 시작점이 뭐냐면 바로 홍산문화에 있다는 겁니다. 우화량에서 발굴된 유적에서 원통영, 통영토기라죠. 보면요. 통영토기가 여기서 발굴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은 제천단입니다. 하늘의 제사 지내는 3단의 제천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국의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했느냐. 세계의 크기가 다른 원은 동지, 춘분, 주분, 하지에 대항한다. 이는 지구에서 관찰되는 태양의 움직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 벌써 6천년 전에 동지, 춘분, 주분, 하지, 말 그대로 별자리, 태양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별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천문에 대해서는 벌써 이 시대 때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제단은 전체 유적지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북쪽 교회에서 땅의 제사를 지내고, 남쪽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게 후대 제사 문화, 천재 문화 관련된 문화권이라든지 왕족의 문화권에 이런 문화가 나오는데, 이것과 완벽하게 일치된 문화권이 우화량에서 발굴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중국의 역사에도 어떻습니까? 하늘의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땅의 제사 지내는 문화에 그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문화가 바로 어디서 출발했다? 우화량 유적지에서 발굴되면서 여기서부터 그 문화가 나온 걸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천재단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죠? 하늘의 제사지라는 단은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천자국의 정통성을 상징하죠. 제후국들은 하늘의 제사를 모실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4대, 명나라, 청나라의 4대를 취하면서 천재단을 세울 수가 없었죠. 왜? 제후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 황제에 의해서 천자국으로 어떻습니까? 주장되면서 원구단을 세우고 저기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자, 고종 황제가 조선 5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제국을 탈피해가지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국과 천자국을 선언하기 위해서 원구단을 세워서 저기에 천재를 모시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겠느냐? 조선 총독부에서 그대로 두지 않죠. 자, 고종 황제가 원구단을 세우고 천자국을 선포하고 황제를 선포하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눈에 가시가 되죠. 그러면 결국은 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여러분들 저 건물 하나 남겨놓고 어떻습니까? 원구단, 황구단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조선 호텔을 세워버립니다. 이게 뭐냐? 천자국의 지위를 뺏어버리는 거죠. 없애버리고 결국은 너희들은 일본의 식민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화권에서 원구단을 제거를 해버리고 저기다가 조선 호텔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고종 황제는 나중에 독살을 당합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시는 것은 뭐죠? 보면 종로의 사직단입니다. 사직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이런 문화권이 어디서 출발했다? 또 이 문화가 어디서 나왔다? 바로 홍산문화 우화량 지역에서 이런 문화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어때요? 자기들이 천자국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문화에 대해서도 중국이 대단히 민감한 거죠. 근데 그 문화권이 어디다? 만리장성 밖에 우화량, 홍산문화 우화량에서 나왔다는 것, 이것이 중국 학계에서는 대단히 당황스러운 일이고 결국은 이 문화를 중화문화로 이번에 돌려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덤입니다. 중원 사람들이 쓰는 무덤하고 북방민족, 만리장성 밖에 북방민족이 쓰는 무덤의 양식은 틀립니다. 고고학을 할 때, 역사를 할 때 기본은 이걸 알고 하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역사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지적하면 싸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무덤의 양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홍산문화의 무덤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은 뒤에 보일 건데요. 자, 여기서 홍산문화에 뭐가 나오냐면 참 기가 찬 게 뭐냐면 무덤 속에 또 무덤이 나오는데 큰 무덤에 뭐다? 계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단식 통로가 있는데 이는 중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중원 역사에 계단이 나오는 것은 언제부터냐? 상나라, 주나라 시기에 무덤의 통로에 어떻습니까? 이런 통로가 계단식 통로가 나오는데 벌써 6천년 전에 이쪽에서 어떻습니까? 자, 무덤에 가는데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이죠? 사진으로 보시면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 그냥 저는 발굴지에서 계단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저렇게 만들어져 있던 곳입니다.
자, 발굴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형성됐다는 것이 여러분들 무덤 통로가 만들어진 거 보이죠?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 6천년 전. 자, 상나라도 나중에 이렇게 이런 것을 닮아가 나가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런 무덤의 뿌리가 어디냐? 바로 만리장성 밖에 홍산문화 우화량이었다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홍산문화의 주인공 6천년 전의 분들의 인골이 그대로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인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유전자 분석하면 나오겠죠. 어느 민족하고 같은지. 자, 유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렸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여기서 봉황이 나왔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상투를 틀었다는 겁니다. 상투 옥고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말하는 상징하는 옥이 나오고 말 그대로 부장품 전체가 옥으로 가득 찬 그런 여러분들 무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6천년 전에 옥을 가공해 가지고 저 정도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은 서양에서도 보기 드물죠. 슈메리아에서도 저런 문화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홍산문화의 지역에서는 우화량 유적에서 이 유적이 나왔습니다. 상투를 틀었던 종족이었다. 우리는 상투하면 유교 문화라 하죠. 유교 문화 아닙니다. 유교 생기기 전에 수천 년 전에 벌써 홍산문화 우화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고위급이겠죠. 상투를 틀었습니다. 그 무덤 모습을 여러분들 자세하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무덤은 여러분들 뭐냐면 적석총입니다.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 그러면 중원에서는 적석총이 있느냐? 여러분들 신라 무덤 하면 적석총이라든지 고구려 무덤 적석총, 백제 적석총 하면 다 우리나라 무덤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적석총이 돌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돌을 쌓아가 만든 무덤이다. 이거는 우리 한국의 쉽게 말하면 무덤 만드는 기본적인 양식이 적석총입니다. 자, 그런데 홍산문화 우화량에서는 이 적석총이 상층과 하층이 구분되는 그런 적석총의 모습으로 발굴됐는데 여러분들 사진을 잘 보시면 그냥 무덤도 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저 무덤은 밑에 무덤이고요. 왼쪽에 무덤은 그 무덤 위에 또 생긴 그 다음에 상층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상하가 구분되죠.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전부 다 돌을 쌓은 무덤인데 연대는 어떻겠습니까? 밑에 층이 더 연대가 오래됐겠죠. 자, 여러분들 화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무덤의 특징은 뭐다? 홍산문화는 적석총이다. 적석총. 그리고 상층 보겠습니다. 상층에 보시면 여기서 상층에서는 옥관과 옥으로 부장한 그런 무덤이고 보면요. 하층은 흙무덤이었습니다. 옥은 드물게 나왔습니다. 결국 뭐냐면 밑에 층보다는 뭐냐면 상층 문화권, 상층에서 뭐다? 상층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홍산문화 우화량 지역의 초기 지역에서는 뭐다? 옥은 드물게 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옥을 많이 썼다는 거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무덤의 양식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형태입니다. 상층과 하층의 적석총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쉽게 말하면 뭐가 이게 나왔습니까? 열매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탄화된 어떻습니까? 과일, 가실의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국 학자들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문화를 학자들이 뭐라냐면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그들이 평가한 여러 가지 연관 자료가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자, 그들이 이 문화를 가지고 해석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홍산 사회의 최고 제사 의례 중심지인 우화량을 형성하고 천신지신 인간 귀신을 숭배하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언제요? 우화량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적을 가지고. 그 다음 뭐냐? 고대 종교 단계에 진입하여 옥 유물과 그 조합을 사용하여 다양한 신분 수준을 구분하는 옥 의례 체계를 형성했다. 자, 뭐냐면 신문제가 나오고 어떻습니까? 의례 문화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야만인들 6천년 이래 가지고 야만인들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옥을 가공해 쓰면서 신분도 신문제도 만들어지면서 뭐다? 예법, 의례 같은 것이 같이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 인간과의 관계, 그죠? 이런 의례가 나오는 문화권이 바로 이 우화량 문화권이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공자가 주장했던 공자의 모든 육아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의례 문화라든지 이런 걸 강조를 했는데 그 문화가 어디서 출발했다? 드러난 것이
그 문화권 한 중에 하나가 바로 우화량입니다. 또 다른 문화도 홍산문에 나왔죠. 하지만 여기서 우화량의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거기서 나온 옥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토꽃뿐만 아니라 곰과 닮은 어떻습니까? 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사장 모습을 만든 옥의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그리고 삼수를 하는 삼년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나가지고 삼수 문화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음양을 상징하는 그런 문화, 토기, 메뚜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옥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걸 뭐라냐면 신분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뭐가 나오냐? 바로 제단이죠. 제단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제단이 저렇게 홍산문에서 만들어져 있었고 거기에 주변에 뭐냐? 통영 토기를 저렇게 꽂았다는 겁니다. 저 통영 토기가 그대로 나오는 지역이 바로 백제 문화권하고 어떻습니까? 어디예요? 일본에 그대로 나옵니다. 외의 문화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백제의 통영 토기를 보시고 일본의 통영 토기 한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문화의 기원, 우리 문화권에 나온 저 통영의 문화권의 기원이 어디냐? 바로 우화량이라는 겁니다. 우화량. 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광주 명화동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전방 후원분이 절에 있습니다. 산 거의 정상부에 있는데 저 영상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저 발굴 작업이 이루어질 때 뭐가 나오면 여러분들 사진 보이죠? 자, 홍산문에서 봤던 통영 토기가 저렇게 꽂혀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냐? 홍산 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전부 뭐냐? 아, 저거 통영이 꽂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뭐냐? 외계 무덤이다. 지금도 그것을 밥 먹듯이 주장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 대부분입니다. 저 뭐냐? 이것은 일본의 한야다. 일본의 한야이기 때문에 저 무덤은 외인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곳이 우리나라 학자들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벌써 정보를 알고 아, 저 통영 토기의 기원은 뭐다? 홍산문화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일본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는 어떻습니까? 제도권에 있는 학자 중에 저 일본에 말하는 한야, 우리나라의 전방 후원분에 말하는 통영 토기의 기원이 홍산문화라고 주장하는 제도권의 학자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양심상 말을 못할 건지 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자,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일본의 전방 후원분의 통영 토기 또 우리나라의 전방 후원분 초기 전방 후원분의 토기는 전부 다 기원이 어디다? 여러분들 우화량입니다. 홍산문화 우화량이 그 문화권입니다. 전방 후원분 가보시면 자, 여러분들 통영 토기 많이 꽂아놨죠. 돌도 어떻습니까? 적석도 아주 우리나라 전방 후원분 가보시면 적석총이 저렇게 안 만들어졌습니다. 적석은 그냥 대충대충 무덤이 안 무너지게끔 돌을 타닥 놨지 이렇게 촘촘하게 박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박았다는 것은 어때요? 후대의 무덤이란 뜻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거꾸로 전방 후원부는 외인들이 우리나라 넘어와서 만든 무덤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전남 지역이 지금 외인들이 후손이 살던 지역으로밖에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쪽 지역의 학자들이 전방 후원분 연구를 안 해가지고 그 꼴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무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덤 사진이 계속 나오는데 하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위에서 공중에서 찍은 사진인데 무덤 쌓는 형식 전체 주변은 뭐죠? 적석이죠. 돌을 쌓고 그 밑에 안에 속어야 어떻습니까? 무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변에 돌을 쌓았죠. 자, 빨간 거 보입니까? 자, 이게 돌이고 보면요. 여기도 적석했죠. 신라 무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라는 만듭니다. 가야는 어떻습니까? 이런 적석층 주변에 돌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큰 위에 돌 묶는 돌하고 옆에 돌 요려죠. 신라하고 가야는 무덤을 쌓는 형식이 약간 틀립니다. 그런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홍산문. 여기는 이 무덤 어때요? 그냥 흙에 나오는 거고 여기는 돌을 쌓았죠. 자, 두 가지 밑에 오래된 무덤 그 위에 무덤 형태는 약간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돌을 가지고 윤곽을 다 잡았죠. 과연 중국의 조상들 여러분들 황하 문화 자, 이쪽에 무덤은 이렇게 나올까요?
요 정도 구분해야만 어떻습니까? 무덤 양식을 가지고 이것이 중원문화권이었느냐 고대 아니면 어떻습니까? 북방문화 우리 문화권하고 연결된 문화권이냐는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 역사 유튜브 하는 분들이 이 무덤의 양식을 이야기 안 합니다. 무조건 어떻습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자, 우화량 제2지점 1호 총 4호묘입니다. 자, 여러분들 6천년 전에 그 지역에 살았던 분이라 생각하시고 당군 할아버지 이전의 분입니다. 자, 그분의 무덤이 이렇게 발굴된데 여러분 볼까요? 주변이 돌을 쌓았죠. 돌을 쌓고 이렇게 했고 거기 안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 피장자를 이렇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분은 여러분들 머리에 뭐가 나옵니까? 상투옥고입니다. 이분은 상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주변에 여기 배 위에는 뭐냐면 곰의 모양이 새겨진 옥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팔에 둘렀던 옥기, 옥으로 만든 어떤 팔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다 이렇게 주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발 쪽에서 나왔고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우화량 지진의 한 분의 무덤입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분의 무덤도 여러분들 보시면 돌을 가지고 곽을 쌓았죠. 돌을 이렇게 그 다음에 석관처럼 어떻습니까? 깨끗한 쪽으로 이런 쪽으로 붙였습니다. 자, 이분도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옥이 부장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거북이 옥도 나오고 있고 자, 우화량 제2지점 1호 총 26호묘입니다. 자, 이 부분의 무덤도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돌을 둘러쌌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상투옥고가 여기에 상투옥고 있죠. 상투옥고가 여기 나왔습니다. 이분도 상투를 틀었던 분입니다. 자, 또 다른 무덤 형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요것이 여러분들 이런 무덤 형태를 기억해야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무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이런 거 없이 무조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외치는 분들이 많죠. 고고학을 아예 모르는 분들은 그리 합니다. 자, 아까 이제 여러분들 보셨죠? 보면요. 이런 이제 홍산문의 전형적인 어떻습니까? 무덤의 형태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16지점 4호 중심 대묘에 여러분들 이분은 머리에 보면 봉황에 그때 아마 세 가지 보면요. 봉황을 상징하는 옥을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어떤 밑에다가 받쳐뒀습니다. 그리고 상투옥고가 여기 있습니다. 상투옥고 그리고 팔찌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모습의 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그때 어떻습니까? 가장 직위가 높았던 분 같아요. 중심 대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주 직위가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옥으로 깎은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상투옥고 그 다음에 봉황을 상징하는 여기에 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무덤을 몇 가지를 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3단의 제단 모습도 여러분 보셨고 다 거기에 이제 뭐 적석총이라든지 이런 것도 봤는데 과연 그들은 누구의 조상일까요? 중국 한족의 조상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조상일까요? 제 유튜브에 어떤 분은 제 의견을 밝혀달라는데 제 의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됩니다. 제 의견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어때요? 제가 제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제 주장하려고 유튜브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 민족 사학기라든지 여기서 연구하는 분들의 그런 연구 작업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분들 논문을 소개해드리는 거지. 제가 제 의견 펴려면 그런 분들 저하고 의견 안 맞다고 그런 유튜브 안 올리겠죠. 안 맞으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유튜브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도 다 인정하고 그러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반도사관이라든지 식민사관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시민들께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 주장을 수긍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드립니다. 자, 이 무덤에 대해서 머리가 갸우거린다. 황하문화의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자, 한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여러분들 그 우화량 유적지 영상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춘천입니다. 춘천 중도 유적지의 고분 형태입니다.
저것을 싹 다 어떠면 돌을 무덤을 어떤 돌을 긁어 가지고 한쪽에 비닐하우스에 처박아 놔놓고 거기다가 뭘 했느냐 여러분들, 레고 동산을 만든 동네가 바로 춘천시입니다. 대단히 뭐 뛰어난 도시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런 유적이 어마어마한 유적이 나오는데 저것을 싹 긁어 가지고 왜 보면 돌을 한쪽으로 싹 몰아놓고 그 위에다가 레고 동산을 지어놓고 돈을 벌 거라고 역사를 확 뒤집어버린 동네가 춘천시거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춘천 중도유적지를 원래대의 모습대로 돌리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참 힘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춘천 중도의 무덤 보시고 여러분들 앞에 보셨던 무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무덤인가요? 오늘 무덤입니다. 이거 영상 이제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 정리하시고 이게 과장 흥지로 달려갑니다.
예수로